약물 치료나 또는 이제 운동 치료 이런 물리 치료를 하시고 만약에 내 증상이 좀 심해져 가지고 그런 것으로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수술 같은 방법으로 요즘은 치료가 잘 되니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요실금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적극적이고 아주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줌마. 아이고 이 녀석 또 오줌 쌌네. 그저께도 오더니. 응? 왜 이렇게 오줌 자주 싸? 예전에는 밤에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이렇게 키를 씌워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었죠. 오줌 싸지 마. 하지만 건강한 배뇨 습관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좋지 않은 풍습입니다. 배뇨 장애를 창피하고 부끄러운 실수라고 여기는 것은 곧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성 요실금의 대부분은 출산이 원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치르는 대가인 셈이죠. 따라서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실금은 치료가 가능한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양 남성 암 발생률 1위,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암,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립선 암 환자인 박순석 씨입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하고 한가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박순석 씨에게 이 전립선 암이라는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온 것은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이트볼, 등산을 즐기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행복한 암 환자 이 박순석 씨를 만나봅니다. 정년퇴임과 함께 게이트볼과 인연을 맺은 박순석 씨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남은 여생 동안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그에게 뜻밖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1999년 2월.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상포진 때문이었다. 병원에 온 김에 겸사겸사 받게 된 종합검진.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전립선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다. 왼쪽 전립선에 1.5cm의 암세포가 소리 없이 자라 있었던 것. 이기라고 하지만 이른을 넘긴 노인에겐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러한 징후가 나에게 오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조직검사까지 해보자고 해서 조직검사가 딱 결정이 돼서 전립선암으로 판정이 났을 때에는 이게 다 살았구나. 방광 바로 밑에 밤톨만한 크기로 자리한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생식기관이다. 암세포가 커지면서 양쪽 전립선 사이로 지나는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잘 나오지 않는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었던 전립선 암. 최근에는 간암이나 폐암,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뚜렷하진 않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령이라 수술은 위험했고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방사선 치료.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치료라 처음엔 쉽게 생각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통증도 더해갔다. 하지만 통증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항상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방사선 치료실로 가는데 그 치료실로 가는 과정이 받고 오는 사람, 받으러 가는 사람 하는 그 표정들이
아주 죽을 상이요. 표정들이 다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명랑하지가 않고. 20회를 넘어서자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컸지만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진 않았다. 39차례의 방사선 치료는 끝났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이를 느끼고 변이가 오면 조절이 안 돼서 옷에 실수하는 일도 잦아졌다. 전립선과 닿아 있는 직장이 방사선 치료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피엉김된 거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스가 적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심해지면 바깥까지 노출이 돼서 아주 그냥 창피 무릅쓰고 그냥 정말 난처해졌죠. 그런 것을 몇 번씩 이제 겪고. 변이를 조절 못해 실수를 한다는 것, 그로서는 인정하기 힘든 일이었다. 3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박순석 씨. 그는 항상 존경받는 선생님이자 집안에선 누구보다 엄한 아버지였다. 실수를 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큰 힘이 돼준 것은 아내였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말없이 빨랫감을 챙겨다가 수습하는 것이 아내의 일. 예상 못한 굳은 일이 생겼지만 자신보다 먼저 마음이 쓰인 것은 남편이었다. 이 남편의 옷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자존심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 박순석 씨에게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말없는 아내의 뒷바라지였다. 박순석 씨도 적극적으로 암과 싸우는 법을 찾아 나섰다. 이른 새벽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체조에서 착안한 방법들이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비법도 생겼다. 기운을 주면서 사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전립선 쪽하고 방광 쪽을 마사지를 내 나이만큼 마사지 해준다. 전립선 기능은 잃었지만 더는 나빠지지 말라는 생각에서다. 먹거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거요. 이거 저 미주 저거 청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스푼. 배변을 도와주는 음식이자 항암식품으로 알려진 청국장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고 밥상에는 밥과 고기가 아닌 나물이나 야채, 과일들이 단골로 오른다. 70년이 넘게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입에 단 음식들이 몸에는 쓰다는 생각으로 입맛을 하나둘씩 바꿔나갔다. 또 무엇이든 일거리를 찾아 바쁘게 움직인다. 한 달 30일이 모자랄 정도.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이번 달 스케줄도 벌써 꽉 차 있다. 움직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지고 또 병이 오질 않지. 병날 기회가 없어. 다녀오세요.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박순석 씨. 오늘은 학장을 맡고 있는 노인대학 수업이 있는 날. 한 번 알아놓으면 털고 일어나기 힘든 노인들. 그런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투병 중에도 노인대학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해서 더위도 이기고 그리고 노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3달에 한 번 정기검진이 있는 날. 정기검진을 앞두고 긴장되는 건 5년 전과 마찬가지다. PSA가 거의 0.5, 0.4 이렇게 0.1 예, 정상으로 0.1 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발 걱정은 없으세요. 앞으로는 마음을 졸이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다른 환자분도 아셔야 될 거는 사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호르몬 치료 요즘에는 또 효율적인 항암제 치료까지 또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완치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5년 이상 사실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칠순을 기념해 찍은 가족 사진.
그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